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늘 나라 사랑 또 영토 주권을 지키느라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영토 주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바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제 참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것은 주로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 그냥 안용복 장군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 고 문헌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북조선에 있는 고 문헌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또 일본 역사 속에는 어떻게 독도가 소유권이 되어 있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과거의 얘기죠. 근데 과거의 얘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늘 얘기하죠. 국가의 3대 요소는 영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가 만들어져야지 주권이 있는 건데, 나라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는 뭐가 되겠어요? 영민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땅이 되는데, 영민을 관리를 하는 게 뭐죠? 호적이라 그랬잖아. 그죠? 영토를 관리하는 거는 지적이고, 그래서 이 영민과 영토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죠. 정부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주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게 국가입니다. 근데 이 영민과 영토를 관리하는 호적과 지적을 판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판적은 관리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가장 독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지적학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지적공사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그 지적공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지적공사는 우리 영토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번을 부여를 하고, 그 지번에 어떤 걸 할 수 있고 못하고, 이 지번을 관리하는 게, 영토를 관리하는 게 지적공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제생활하고 직접 연관관계가 없어 그렇지, 지적이라고 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는 호적과 지적이라고 하는 건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독도하고 이 지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100배 1000배만 비교 불가적으로 이 지적학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조금 재미있게 얘기하면 이런 노래 알잖아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옛날에 불렀던 독도의 노래 기억하시죠? 하지만 대다수의 40대 이상 사람들은 독도의 지번이 어디냐고 물으면은 이 노래를 기억해갖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독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국민의 한계입니다. 남면도동 1번지가 아니에요. 남면도동 1번지는 저 도동항 옆에 있는 산 쪽이 남면도동 1번지고요. 예, 거기 이제 그렇게 그걸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국가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지적이다. 그럼 우리가 최초로 독도가 이 지적학적으로 나라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 기록으로 본다면은 1961년 최초 임야대장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즉, 늘 제가 얘기지만은, 일본은 작아다 보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걸 잘 만들어놔요. 우리는 우리 거니까 좀 허술합니다. 늘 진짜는 좀 허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61년도에 들어서 이제 최초로 4월 1일 날에 이제 당시 울릉군 남면도동 산 42번지부터 산 76번지까지를 여기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바로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유하고 영유는 틀리다 그랬죠. 소유와 영유는 틀리다. 자, 이런 얘기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세워갖고 이 차 도둑질한 거야, 네 차야 이러면은 제 차입니다. 증명해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문 열어갖고 거기에 차량 등록증이 있잖아. 그죠? 등록증을 장계황 이름으로 돼 있고 내 주민등록이 장계황이면 이게 내 차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걸, 등록증을 누가 발부를 하느냐 이거죠. 등록증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등록증을 발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등록을 한다. 이렇게 등록이라는 말이 이 지적에서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영유권을 갖고 있어야지 등록 업무를 합니다. 정부가 있어야지 뭘 하죠? 호적이라고 하는데 등록을 해야지. 애가 낳게 되면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의 정부에서 가서 등록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태어나면 어디다 등록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디다 등록하면 한국 정부에다가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똑같아요. 땅도 똑같이, 자, 이게 한국 땅이다 이러면 그 한국 땅에 뭐가 있어야 돼? 지번이 있어야지 그 지번을 갖고 사고 팔고 하는 소유권 관계가 성립이 되죠. 지적하기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적을 관리하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 영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독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1년도에 제가 지금 현재의 독도의 모양에다가 이걸 한번 그대로 얹혀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산 56임, 요거 산 55임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요게 독도 최초로 등록된 임야도입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토대 재구성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독립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이게 독립지번이 부여되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독립된 지번 부여 후 제 지번을 다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남면 도동의 마지막까지 있던 지번을 연결해갖고 산 56번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를,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적을, 왜 이게 남면 도동에다 놓느냐? 우리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남면 도동 1번지. 요 보세요. 요 남면 도동 이게 남면 도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주소가 이 당시에. 도동 1번지가 어디 있냐고, 여기에. 남면도동 1번지가 없는데도 자꾸 우리는 남면도동 1번지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독립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이걸 이제 산 1번지, 산 2번지, 3번지, 5번지, 4번지, 5번지 해갖고 이 지번을 정부가 다시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한 걸 영유를 한다. 영유권을 정부가 갖기 때문에 이걸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개인이 산다, 판다, 이런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적을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1988년 5월 17일 행정부의 개편으로 도동리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 남면 도동리, 울릉도 울릉읍 도동리 산 40에서 76번지 주소가 지금 이걸로 변경이, 독립된 걸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2000년 4월 7일 날 울릉도 의회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독도리로 다시 변경을 시킵니다. 이게 이 독도리로 변경시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있지도 않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일본 이래갖고 나라를 지킬 방법인데 이 노래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에서는 이 노래 다 없어져 있어요. 그 아주 의도적으로 싹 없애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면도동 일본이 너무 깊이 있게 머리에 뇌리에 박히다 보니까 이걸 독도리로 행정구역을 변경을 하고, 독도리는 독자적인 지번 부여를 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번지부터 산 30,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해갖고 그걸 토대로 해갖고 다시 만든 건데, 지금은 이거 아닙니다. 이 이후에 2005년도에 한 번 더 변경을 합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왜? 모든 것을 3번지로 두면 안 된다. 거기는 건물이 있으면 대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가 신규 등록으로 인해서 지번 변화해서 지금 이게 1번지, 3번지, 38, 쭉 2번지 쭉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지번이 부여가 돼 있는데, 2005년도 4월 20일 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기획단이 출범을 합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독도의 정의치를 찾기 위해서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독도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합니다. 이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말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 형태, 그러니까 면적, 위치, 이걸 다 규정을 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적을 재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21일 날 임야대당에서 3번지에서 일반 지번으로 바꿉니다. 토지대장으로 변경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산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변경을 하고 현재 독도리 1번부터 96번까지 지번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35번과 36번지는 2000년 12월 19일 날 30번지로 합의를 지금 현재 해갖고 복식지번이 뭐죠? 본번과 부번.
그러니까 100번지가 있고 100-1번지가 있죠. 100-1번지에서 100은 본번이라고 하고 -1번지는 부번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게 30번지를 30-1, 30-2, 30-3, 30-4번지의 복식 지번으로 부여를 하고 서도의 20번지도 20-1, 2, 3번지로 부번을 부여해갖고 지번 기준수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개의 리에서 165위입니다. 상당히 조그만 거죠. 165위 정도로 이 지번이 이렇게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리로 편성을 했다. 면적 기준으로서는 리 중에서는 717위로 작은 지번 부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이런 독립된 독도리의 지번이 부여가 돼갖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2003년도부터는 여기에다가 공시지가를 다 매깁니다. 공시지가를.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가치관계라고 하는데, 권리, 가치,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을 지번별로 전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적하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인데, 정부가 이렇게 이 자체를 가지고 지번을 부여해서 가치관계인 그 2003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매년마다 매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시마네현의 지적 편찬 사업, 참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 지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뭐 61년도 그 이전에는 뭐 우리 지번 이런 게 사실은 우리는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 관리는 우리 조선 정부의 제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1900년 10월 25일 날 고종이 뭘 했죠? 독도와 울릉도는 대한제국의 영토다라고 국제법에 맞게끔 반포를, 칙령 제41호로 반포를 했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61년도에 최초로 지번을 부여하고 2000년도에 독립된 지번을 다시 부여하고 2005년도에 지금 현재 같은 독도리로 해갖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혁명을 이루거나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뭘 하냐면은, 나라의 3대 요소가 영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만들어지거나 대통령이 있으면은 내가 관할해야 된 국민이 어디까지고 영토가 어디까지인가를 조사를 하는 게 신생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일본의 정치 제도는 막부 제도, 봉건 사회로 있다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유신이 일어나면서 뭘 하죠? 천황체제, 막부, 봉건이 하나의 천황체제로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천하 통일을 하게 되니까 천황 입장에서는, 천황이 이제 업무를 보는 것이 이제 바로 대정관이라고 하는 건데, 대정관에서 뭘 하겠어요? 천황이 다스려야 될 땅이 어디까지인지, 천황의 그 영미는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적 편찬 사업을 합니다. 지적 편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천황이 다스려야 될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야, 이 천황의 땅이 어디까지 조사해봐봐. 이게 이제 지적 편찬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마네현 지적 편찬 사업의 배경에는 이게 이제 일본 전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메이지왕 시기에 막번 체제 해체 이후 중앙 집권 천황 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인구 조사와 지적 조사를, 그러니까 천황의 영토를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걸 판적 봉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호적과 지적을 판적이라고 하고, 이 막부가 그 판적에 대해서 봉환을 합니다. 천황한테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던 영민과 내가 다스리던 영토를 천황한테 바칩니다. 이걸 이제 판적 봉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대마도 강의를 한번 할 때 이 판적 봉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일본 내무성은 1876년 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한 7, 8년 있다가 근대적 일본 지적조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적 편찬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우리 이제 독도를 지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각 지방현에다 지적도 작성을 훈령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역사책에 뭐 독도가 능했거나 나니까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직접 천황이 다스려야 될 땅을 지적도를 편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일본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안 들어있다고 하면 그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 편찬 사업을 하는데 각 지방현에서 지적도를 작성하게 합니다. 마찬가지 시마네 현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 죽도와 송도가 시마네 현에 있어야 되는지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동해 가운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마네 현에서 저 울릉도와 독도는 옛날에 막부 시대에 독과와 막부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주로 도의 면허도 다 걷어들이고 주로 자체를 못하게 하고 조선에다가 공문을 보내갖고 이거는 조선의 땅이라고 보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 지적 편찬 사업을 하는데 저 땅도 지적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공무원들, 절밥통 공무원들이 이걸 이제 판단을 못하니까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1693년 조선인 입도로 96년 1월 독과와 막부, 이게 안용복 때죠. 막부의 결정이래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일본 내무성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해갖고 일본 내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행안부 정도가 돼요. 행안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마네 현에서 이번에 지적 조사를 하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무성에다 질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니까 여기 한 5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조사의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독과와 막부 시절에 조선의 영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행안부도 공무원이잖아. 이 영토, 그러니까 전항의 영토를 결정을 짓는데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다시 어떻게 되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그 지금은 청와대예요. 대정관, 총리가 있는, 그러니까 전항이 있는 곳에 대정관의 총리 대신부에 최종 결정을 의뢰를 합니다. 지적 조사를 하는데 시마네 현에서 여기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가 옛날에 독과 막부가 한국 땅이다. 그러니까 조사하지 말아라. 이걸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내무성이 여기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대정관 우대신 이와구라에게 울릉도와 그 외 일도, 독도죠. 지적 편찬에 관한 질문서를 1696년 1월 독과와 막부의 결정서 등과 그 외의 일도지요. 독도예요. 독도임을 설명하는 부속 문서를 붙여갖고 대정관의 최종 결정을 요청을 합니다. 이번 지적조사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항의 영토를 규정짓는 날이에요. 그냥 역사의 기록에서 어떤 뭐 사람이 여기에 뭐 이 독도가 조선 땅이다, 일본 땅이다 이런 그냥 기록이 아니라 전항의 영토를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국가 최고 기관인 대정관은 내무성의 질의서를 재검토를 하게 되죠. 검토를 해갖고 1693년 조선인 입도 이래 1차 입도입니다. 독과와 막부와 조선국 사이의 애교 문서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했고 울릉도와 그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조선인의 땅을 공문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무성이 지금 우리 말하면 행안부 같은 데인데 1870년 4월 9일자로 시마네 현에다가 푸미한 취지의 울릉도와 그 외 일도는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심득할 것. 그게 무슨 얘기야? 이건 전항의 땅이 아니니까 지적조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수많은 역사 기록이 있지만은 그게 0.1%라고 하면은 이 기록 하나가 99.9%예요. 순도가. 즉 무슨 얘기니까 기록상에 너네 나라 땅, 이 나라 땅 이게 아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전항이 다스려야 될 땅을 지적 편찬 사업에서 전항의 땅을 조사를 찾는데 실수로 이 땅을 안 넣은 게 아니라 이 땅은 조선의 영토니까 빼라. 이걸 심득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뭐 일본 외무성은 1696년 1월 일본 독도와 막부가 취조한 것은 울릉도 도의 면허뿐이고 독도의 도의 면허 취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요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타니 간문에서 나왔던 모든 자료를 해보니까 다 자료가 있다. 그것도 그 취소를 다 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내무성 문서와 대정관 문서는 원록 5년, 이게 1693년입니다. 조선인 이 일본에 온 후 독과와 막부와 조선 정부가 외교무서 왕복 후 울릉도뿐 아니라 그 외 일도성, 독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과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도의 면허도 취소되고 독도의 도항이 금지되었음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대정관이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는 천황의 땅이 아니니까 조사하지 말아라. 메이지 유신 시마네현 지적 편찬 사업에 1869년 12월 일본 메이지 정부 총리대가 외무대신은 외무성 고관들은 조선에 보낸 정세를 몰래,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지적 조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나서 천황이 한국에 뭘 보냈다 그랬죠? 시말 내탐서가 만들어지니까 살짝 들어가서 이 독도와 울릉도가 이 어느 나라 땅인가를 확인을 해봐 봐라라고 하면, 이 조선과 국교를 좀 정상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선에서 안 받아주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 보내갖고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 내탐서인데, 그래서 그 조사 항목 중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 이게 14개 항에 조사했는데 제일 마지막 항에 조사 복명서를 올리는데 제일 마지막 항에 보면은 이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정관 지령이 그냥 임의대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야 그거 이번 조사를 빼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독과와 막부 시대 때 있던 역사적 기록과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기 위해서 조선에 살짝 사람을 들어보내갖고 조선의 영토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갖고 그 복명서가 발행된 일본 외교 문서에 수록이 돼 있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조선의 영토다. 이래서 대정관 지령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의 땅이라고. 그래서 일본 내무대신은 5개월 반이나 자료를 조사한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가 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총리 대신도 자료를 검토해보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가 없는 땅이고 이것을 관리들에게 주지시키라고 결정과 지령문을 작성을 해서 하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정관 용지에 작성된 내무성 질의서 및 대정관 지시 문서의 지령문에 메이지 유신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대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의 도장이 꽝 찍혀갖고 울릉도와 독도는 천황의 땅이 아니니까 이번 지적도를 만들고 조사하는데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빼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 문헌에 뭐 100개, 1000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영토를 규정짓는 지적 사업에 이게 빠져 있다. 그냥 모르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빼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뭐 이끌로 하는 거 일본 정부 스스로가 한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라고 하는 게 이 메이지 유신의 그 정부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